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8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개인 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나요? 이번 주 개인택시 시세 변화는 없이 전주와 동일하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4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300만 원, 대구는 6,700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 상사에서는 1억 2,300만 원에 매매를 하는데 타 상사에서는 1억 2,400 받는 상사도 있어요. 물건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상사는 물건 공급이 잘 돼가지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건 공급이 안 되는 상사는 1억 2,400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700만 원, 울산은 1억 5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11월 이제 중순을 향해 가는데 시세 변화가 없는 게 좀 이상합니다. 시세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숨고르기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다시 동절기로 접어들잖아요.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면은 다시 택시 난방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데 서울에서 법인 휴먼 택시 1,000대가 500대로 전환해서 나온다니까 그 여파로 전국이 다 지금 관망세에서 지켜보는 거죠. 예. 그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천 시내도 제가 가끔 이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관심사가 다 그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휴먼 택시가 개인 택시로 전환해서 나오는데 인천 같은 경우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택시 대수가 많아가지고 감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휴먼 택시가 개인 택시로 전환 시킨다는 그 발상 자체도 잘못된 거죠. 감차 하면서 왜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로 500대가 넘어오냐 이거죠. 그것도 감차했으면은 휴먼으로 끝나야지. 예. 그럼 대표님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역시 큰 틀의 변함없이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 인천이 지금 1억 2,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1억 2,400에 파는 업체들이 저희가 1억 2,300에 파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내릴 것 같아요. 예. 그런 업체들은 대표님이 싸게 팔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맨날 그러죠. 이 대표 물건이 좀 있으면 같이 나눠서 팔게 좀 줘 그러는데 나눠서 팔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도 공급하고 그 균형이 다 맞는 거죠. 수요고 공급이 균형이 맞아가지고 그 금액대를 유지하는 거죠. 이거 개인 택시 가격을 올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더 있으면 더 나오겠지, 더 오르겠지 해서 물건이 물건이 안 나오는데 이거 매매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격만 올려놓으면은 매입 가격도 더 오르겠지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물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개인 택시를 파시는 분들도 아무 매매 상사에 가서 파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요 지금은 매스컴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 걸고 저희 같은 방송을 하잖아요. 시세 방송을 하니까 다 평가를 해서 세 군데 네 군데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준다는 상사로 가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느 상사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일시불 지급을 한다고 해가지고 현혹을 시켜가지고 오는데 오면은 일시불 말 그대로 일시불이 아니고 거기에는 또 함정이 숨어 있죠. 얼마 일시불로 돈을 주니까 얼마 빼야 되고 또 수수료도 얼마 더 내야 된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갖고 결국은 그게 그거가 되는 거예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참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48년생이신데 저희한테 6년 전에 개인 택시를 사가셨어요. 개인 택시를 사러 오셨을 때 제가 굉장히 말렸어요. 이거 개인 택시 하지 마세요. 나이도 어느 정도 드셨으니까 차라리 좋은 직장 다니고 연금도 넉넉히 받으시고 이분은 또 자제분을 잘 키우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고위공직자로 다
자녀분들이 다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아버지가 구태여 일을 안 해도 충분히 저력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관두기에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택시를 시작한 사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은행을 27년간 다니셨는데 인천에 있는 그 은행이 파산되면서 이분이 은행을 관두고 나서 제2의 직업으로 직장을 또 다 전환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큰 기업에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중역으로 그 회사를 옮겨가지고 20년 동안 또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해가고 나왔는데 마땅히 할 게 없어가지고 저희하고 6년 전에 와갖고 상담을 해가지고 개인 택시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동안 개인 택시를 하면서 나이가 고령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잔사고가 많다 보니까 보험료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보험료가 너무 세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며칠 전에 본인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차량을 외제차를 들이받았는데 기스도 조금 났는데 그걸 가지고 보험 청구를 해가지고 200만 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보험 청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느낀 거야. 내가 더 이상 하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구나 해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접었는데 이분이 접으면서 그래 사업을 접으면서 내가 이 대표 덕분에 그동안 일 잘해서 내가 다시 이 차량을 이 대표한테 갖다 주는데 그동안 이분이 사실 때 8,200만 원에 사셨거든요. 그동안 개인 택시 해가지고 그동안 심심풀이도 해서 돈도 일정 금액 많이는 벌지 않았더라도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서 일할 정도로 시간 관념 가지고 일 잘하셨고 이번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살 때 당시보다도 난방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또 퇴직금 또 받았네 그러면서 이거 퇴직금 또 받았으니까 이 돈 가지고 사모님하고 대한민국 돌아다니면서 좋은 경치 찾아다니고 좋은 먹거리 찾아다니면서 노후는 그렇게 보내신다고 이번에 택시를 정리를 하셨어요.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48년생이면 거의 77세인데 상당히 오래 하셨네요. 예, 오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느낀 거죠. 자기 판단력이 자꾸 떨어지고 잔사고가 많다 보니까 보험료도 1,000만 원 가까이 오르니까는 더 이상 해서는 그리고 이분이 추석 명절에 가족 회의를 했나 봐요. 가족 회의를 했는데 자녀분들이 와갖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아버지 이제 이거 그만하시고 쉬세요. 그랬는데 그래도 좀 망설이신 거예요. 추석 지나고 좀 더 생각해보다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예. 네. 보통 개인 택시 하시게 되면 한 75세 정도에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죠. 본인 관리 아무리 잘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아무래도 판단력이 좀 떨어지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년생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좀 있어요. 그만큼 내가 아무리 정신 상태가 좋아도 판단력은 좀 떨어지는 거죠. 운동신경이 좀 둔해지는 거죠. 예. 대표님 오늘은 개인 택시 왜 정년전에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오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를 하려고 오는데 정년을 하고 오거나 또는 정년 바로 코앞에 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대표님, 왜 개인 택시를 하려면 정년 3년 전에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또 아침에 저희가 일찍 좀 전화를 받아가지고 오늘 토요일인데 아침 일찍 와서 미팅을 했거든요. 이 친구는 좀 젊은 친구인데 와이프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개인 택시를 하려고 왔는데 택시 자격증만 따면은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택시 자격증 땄으니까 5년 무사고라는 개념이 있으니까는 무조건 나왔고 나 택시 자격증 땄으니까 교육 받았고 택시 살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자체를 안 받고 택시 자격증만 딴 거죠. 그러면 사장님은 다니시는 직장 지금 관두지 말고 택시 살 때까지 직장 다니시고 택시는 바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교육이 4번 있다. 한 번 떨어지면 3개월이 지나고 2번 떨어지면 6개월이 지나고 5번, 6번 떨어진 사람도 말 그대로 희망 고문으로도 1년, 2년이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사장님은 사전 지식이 너무 없었다.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 더 다니시고 택시를 하고 싶으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떨어진 사람 우선순위로 교육 접수가 되니까 우리 사장님도 2번, 3번 떨어진다는 걸 감안해 가지고 빠르면은 1년 6개월
늦으면 2년을 생각하고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가진 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갖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관계를 물어보더라고요.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이 있으면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교육 접수는 시켜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일단은 많이 떨어져야 다음에 교육받을 확률이 크니까 그래고 잘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셨어요. 예. 대표님,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이 1년에 몇 차례 있어요? 양수 교육은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양수 교육 4박 5일을 받는 거죠. 40시간. 양수 교육이 4박 5일짜리가 있고 1박 2일짜리가 있는데 1박 2일짜리는 바로 접수하면은 교육 접수 기간에 접수하면은 거의 100% 다 되거든요. 1박 2일짜리는 어떤 분들이 받는 거니 택시를 법인 택시를 하거나 개인 택시를 하거나 관둔 지 2년이 안 되고 현재 1년 이상 넘은 분들은 택시 경력을 인정받아서 1박 2일만 교육 16시간만 교육 받으면은 교육 이수되고 개인 택시를 살 수 있으니까 좀 유리하죠. 예.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7번, 8번 떨어지신 분도 있던데요.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교육 제도를 바꿨잖아요. 전에는 한번 교육 접수해서 떨어지면은 3개월 동안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새로 시작한 사람이나 몇 번 떨어진 사람이나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떨어진 사람 우선순위로 해서 추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이상 떨어진 사람은 4번 추첨을 해주는 거고 2번 떨어진 사람은 3번 이상 추첨을 하는 거고 1번 떨어진 사람은 2번 추첨을 해주니까 신규 접수자는 만약에 교육 받을 수 있게 만약에 추첨에 당첨돼 가지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극소수가 되는 거죠. 예. 또 개인 택시를 사려고 하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있으면 안 되나요? 일단은 택시를 사게 되면은 일정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화물차를 하신 분은 3년 화물 영업용이죠. 버스나 화물 영업용이나 택시나. 그런데 지역마다가 조금 6개월이 좀 적은 지역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개월만 돼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력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있을 때는 자가용 경력이나 영업용 경력이라도 사고가 있을 때는 경찰서에 접수된 걸로 따지는 거예요. 보험 처리를 단순 보험 처리를 했을 때는 무사고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은 경찰서에 가면은 피해자, 가해자로 나누잖아요. 만약에 가해자가 되면은 그 무사고 경력은 깨지는 거죠. 예. 대표님, 일반인은 무사고 기간 5년을 적용하고 그렇다면 운전직에 있는 분들은 무사고 기간을 어떻게 적용해요? 일반 법인에 영업용으로 하지 않고 일반 법인에 계신 운전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6년 무사고를 보는 거죠. 6년 무사고가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양수 교육을 받지 않고 개인 택시를 살 수 있습니다. 예. 일반인보다도 운전직에 있는 분들이 무사고 기간이 더 기네요. 일단은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으로 법인 자가용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업용보다는 사고율이 적으니까 좀 길죠. 예. 그러면 일반 법인 택시 하시는 분은 무사고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일반 법인 택시 하시는 분은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3년, 서울 같은 경우는 30개월. 그러니까 개월수가 좀 틀린 거죠. 예. 자치단체마다 좀 달리 적용하네요. 예,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조절을 하는 거죠.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3년, 버스도 3년,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요. 화물차나 버스나 택시나 다 3년을 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택시 같은 경우는 좀 혜택을 줘가지고 3년 정도, 3년이 아니고 30개월만 돼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은 얼마나 걸려요?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은 40시간, 4박 5일 40시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는 52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숙박료는 별도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직장 다니면서 그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양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직장하고 직장 다니는 거고 개인 택시 양수 교육하고는 별개죠. 양수 교육을 받을 것 같으면은 일단은 택시 자격증과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양수 교육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당첨만 되면 양수교육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네. 예.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자격 요건 5년을 빼고 양수교육 받는데 필요한 시간과 준비 시간을 합치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적으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1년 해서 1년 되는 게 아니고 넉넉 잡고 최하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한 3년 전부터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잖아요. 금액 마련부터 교육 받아가지고 개인 택시를 살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아무리 짧아도 1년 6개월 이상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년퇴직이 하기 사전에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년퇴직 후에 뭐 양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네. 준비 없이 정년퇴직 딱 하고 나서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되면은 지금 적체되는 인원이 좀 많잖아요. 네. 보통 일기 교육하는데 2,200명 정도가 받는데 10,000명이 넘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직 딱 해서 얼른 오게 되면은 거의 2년 이상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그래도 정년퇴직이 전에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당겨지는 거죠. 예. 실제로 정년하고 와서 대표님한테 개인 택시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예. 있는데 이분들은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정년퇴직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해갖고 오신 분들은 바로 구입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은 교육이나 다른 면허증도 없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택시 자격증도 없이 오시는 분들은 택시 자격증 따고 교육 받고 하게 되면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는 거죠. 네. 예. 준비 안 해가지고 오신 사례 있으면 소개 하나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가용 면허로 택시를 사러 왔는데 누가 그랬나 봐요. 자가용 5년이면 택시 살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분이 오셔갖고 택시 사러 왔는데요. 계약하시죠? 그러더라고. 택시 면허는 있어요? 그래서 택시 면허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장님은 자격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까? 그래. 나 5년 무사고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좀 있어요. 5년 무사고 되어 있어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5년 무사고라는 것은 내가 자가용 운전을 했나 안 했나는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장롱면허라도 5년이 지났으면 무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택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택시 자격증 취득도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택시 자격증 취득하시고 4박 5일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오셔야 택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8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인택시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정연하고 와서 사시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개인택시를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